어머니, 그 옷 좀 갈아입으세요. 최윤희는 거실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다. 며느리 박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등 뒤에서 날아왔다. 윤희는 어제 시장에서 산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다. 7,000원짜리였다. 이게 왜요? 창피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오시는데. 수진이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면서 말했다. 슬리퍼 끄는 소리가 마루에 날카롭게 긁혔다. 윤희는 점퍼 소매를 내려다봤다. 실밥이 삐져나온 곳이 보였다.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더니 실이 더 풀렸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오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다. 11월 초순이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수진이 베란다 문을 열어둔 채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들어요. 그럼 빨리요. 아버지 4시에 오신대요. 수진이 베란다 문을 닫았다. 유리에 윤희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머리카락이 군데군데 희끗했다. 63이었다. 윤희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 아들 최재민이 재택 근무 중이었다. 문틈으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재민아. 대답이 없었다. 재민아, 엄마 옷 갈아입으래. 네. 알아서 하세요. 키보드 소리가 계속됐다. 윤희는 작은 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었다. 옷걸이 5개가 텅 빈 봉에 걸려 있었다. 검은색 니트 1벌, 회색 후드 1벌, 남편 제사 때 입던 감색 블라우스 1벌. 수진이 베란다에서 나왔다. 어머니, 아직도 안 갈아입었어요? 입을 게 없어서. 저번에 사드렸잖아요, 그거. 그건 명절 때 입으려고. 명절이고 뭐고 오늘 입으세요. 우리 아버지 오시는데 차라리 찜질방 가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윤희는 옷장 문을 천천히 닫았다. 찜질방요? 네. 제가 돈 드릴게요. 편하게 쉬다 오세요. 내일 아침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수진이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지폐가 나무 표면에 닿으면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우리 아버지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요. 어머니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윤희는 식탁 위 지폐를 봤다. 재민이는 뭐래? 재민이요? 재민이가 뭐? 괜찮대요. 수진이 냉장고를 열고 생수통을 꺼냈다. 물을 따라 마셨다. 목젖이 움직였다. 제가 찜질방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어머니도 오랜만에 쉬시고 좋잖아요. 윤희는 식탁 모서리에 손가락을 올렸다. 나무 표면이 차가웠다. 이 식탁은 윤희가 30년 전 시댁 살림 정리하면서 가져온 것이었다. 모서리가 둥글게 달아 있었다. 오늘이요? 네, 오늘이요. 어머니. 수진이 생수통을 냉장고에 다시 넣고 문을 닫았다. 자석이 딱 붙는 소리가 났다.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럼 준비하세요. 30분 후에 출발할게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재민과 나지막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도 섞였다. 윤희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다. 지갑, 핸드폰, 칫솔, 수건, 세면도구를 작은 파우치에 넣었다. 옷장에서 명절용 블라우스를 꺼내 개어서 넣으려다가 다시 걸었다.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 5만 원권이 그대로 있었다. 윤희는 지폐를 집어 지갑에 넣었다. 지폐 모서리가 약간 구겨져 있었다. 현관 신발장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윤희는 휴지로 닦았다. 현관문 손잡이도 닦았다. 거울에 비친 얼굴을 봤다. 입술이 마른 것 같았다. 립밤을 찾았지만 가방에 없었다. 어머니, 갈게요. 수진이 차 열쇠를 들고 나왔다.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목에 두른 머플러가 부드러워 보였다. 네. 윤희는 신발을 신었다. 오래된 운동화였다. 밑창이 조금 닳았다. 차는 지하 주차장에 있었다. 흰색 SUV였다. 수진이 운전석에 앉고 윤희는 뒷좌석에 탔다. 엔진 소리가 조용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로 나왔다. 어머니, 편하게 쉬고 오세요. 수진이 백미러로 윤희를 봤다. 윤희는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길로 접어들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차가 멈췄다. 수진 씨. 네. 내일 아침 몇 시에 와요? 아, 제가 전화 드릴게요. 아버지 언제 가시는지 봐서요. 그래요.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찜질방은 시내에서 20분 거리였다. 건물이 크지 않았다. 2층짜리 상가였다. 간판에 황토불가마라고 써 있었다.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수진이 차를 세웠다. 윤희는 가방을 들고 내렸다. 차 문을 닫자 수진이 창문을 조금 내렸다. 어머니, 내일 연락드릴게요. 네. 차가 출발했다. 윤희는 차가 코너를 도는 것을 봤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깜빡이다가 사라졌다. 찜질방 입구로 들어갔다. 카운터에 중년 여자가 앉아 있었다. 어서 오세요. 하룻밤이요. 10,000원이요. 윤희는 지갑을 열었다. 5만 원권을 냈다. 거스름 돈 4만 원을 받았다. 1,000원권 4장, 10,000원권 4장. 지폐를 세어 지갑에 넣었다. 탈의실로 들어갔다. 사물함 열쇠를 받았다. 옷을 벗어넣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었다. 분홍색이었다. 대청마루로 나갔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다. TV에서 저녁 뉴스가 나왔다. 앵커가 경제 뉴스를 읽었다. 부동산 대책에 관한 내용이었다. 윤희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벽에 기대어 다리를 쭉 뻗었다. 발목이 시큰했다. 아침에 계단 오르내리면서 삐끗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톡 알림이 하나 있었다. 동네 반찬가게 홍보 문자였다. 지웠다. 재민이 연락은 없었다. 윤희는 채팅창을 열었다. 마지막 대화는 사흘 전이었다. 재민아, 저녁 뭐 먹을까? 알아서 드세요. 윤희는 핸드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대청마루 바닥이 따뜻했다.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달래는 소리도 들렸다. 윤희는 눈을 떴다. 천장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불빛이 눈부셨다. 다시 눈을 감았다. 이 집은 원래 윤희 명의였다. 남편 최동혁이 살아있을 때 함께 대출받아 산 집이었다. 동혁이 죽고 나서 대출을 혼자 갚았다. 10년이 걸렸다. 재민이가 결혼하면서 함께 살자고 했다. 윤희는 좋았다. 며느리도 괜찮아 보였다. 작년 봄이었다. 재민이가 등기를 자기 명의로 옮기자고 했다.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했다. 윤희는 도장을 찍었다. 재민이가 자기 아들이니까. 윤희는 찜질방 구석에서 밤을 보냈다. 새벽 4시쯤 잠에서 깼다. 옆에 누운 여자가 코를 골았다. 규칙적인 소리였다. 화장실에 갔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푸석했다. 물로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대청마루로 돌아왔다. 아직 어두웠다. TV는 꺼져 있었다. 몇몇 사람들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다. 윤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켰다. 새벽 4시 15분. 카톡 알림은 없었다. 6시가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다. 세수하러 가는 소리, 사물함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도 일어났다.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었다. 베이지색 점퍼를 다시 입었다. 소매의 실밥이 더 풀려 있었다. 카운터 앞을 지나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늘이 회색이었다.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10분을 걸었다. 다리가 무거웠다. 버스를 탔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아침 풍경이 지나갔다. 빵집 간판, 편의점 불빛, 횡단보도. 집 앞 정류장에서 내렸다. 아파트 단지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실 앞을 지났다.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도 끄덕였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4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다. 층수 표시등이 하나씩 바뀌었다. 14층에서 내렸다. 복도를 걸었다. 신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현관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수진이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응. 아직 7시도 안 됐는데. 버스 타고 왔어. 수진이 문을 더 열었다. 윤희는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 남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검은색 정장 구두였다. 윤희가 본 적 없는 구두였다. 누구 왔어? 아, 우리 아버지요. 어젯밤에 그냥 주무시고 가셨어요. 윤희는 구두를 다시 봤다. 윤희 반질반질했다. 재민이는? 자고 있어요. 어머니도 좀 쉬세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윤희는 작은 방으로 갔다. 가방을 내려놓았다. 이불을 펴고 누웠다. 천장을 봤다.
천장에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언제 생긴 금인지 몰랐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옆집에서 아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쿵. 1시간쯤 누워 있다가 일어났다. 거실로 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안방 문이 닫혀 있었다.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부엌으로 갔다. 싱크대가 깨끗했다. 어젯밤 설거지를 했나 봤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윤희가 만든 반찬들이었다. 계란을 꺼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았다. 약한 불로 익혔다.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그릇에 담았다. 김치를 꺼내 접시에 담았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계란 흰자가 질겼다. 밥알이 목에 걸렸다. 물을 마셨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안방 문이 열렸다. 수진이 나왔다. 화장을 하고 있었다. 뒤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세요. 수진이 말했다. 남자가 윤희를 봤다. 눈이 작았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희가 말했다. 손을 닦으려고 행주를 찾았다. 네. 남자가 짧게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다리를 꼬았다. 발목 위로 양말이 보였다. 회색 양말이었다. 재민이 안방에서 나왔다. 머리를 감지 않은 것 같았다. 옆으로 눕혀져 있었다. 장인어른, 어젯밤 편히 주무셨어요? 응, 잤어. 아침은 드셨어요? 나가서 먹으려고. 재민이 윤희를 봤다. 엄마, 진작 오셨어요? 응. 찜질방 어땠어요? 괜찮았어. 재민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셨다. 팩제 입에 대고 들이켰다. 목젖이 움직였다. 엄마, 오늘 저녁은 밖에서 먹을게요. 장인어른이랑 회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래. 집에 돈 좀 놔둘 테니까 알아서 드세요. 재민이 지갑에서 10,000원권 2장을 꺼내 식탁에 놓았다. 지폐가 식탁 모서리에 걸쳐 있었다. 윤희는 지폐를 봤다. 20,000원. 재민아. 네. 오늘 은행 좀 가려고. 은행요? 무슨 일인데요? 통장 정리 좀. 아, 네. 다녀오세요. 재민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부엌을 나와 작은 방으로 갔다. 옷장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남편 동혁이 정리해둔 서류들이었다.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통장사본. 등기부등본을 펼쳤다. 이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소유자 란에 최재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등기일자는 작년 5월 12일이었다. 윤희는 서류를 다시 접었다. 봉투에 넣었다. 가방에 챙겼다. 거실로 나갔다. 수진과 재민, 그리고 수진 아버지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엄마, 저녁 늦을 거예요. 그래.
문 잘 잠그시고. 응. 세 사람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거실 창가로 갔다. 커튼을 조금 열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다. 주차장에서 흰색 SUV가 빠져나가는 게 보였다. 윤희는 은행에 갔다. 지점이 집에서 10분 거리였다.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다. 은행 안은 따뜻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았다. 12번이었다.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벽에 걸린 시계가 10시 5분을 가리켰다. 12번 고객님. 창구 직원이 불렀다. 윤희는 일어나 창구로 갔다. 20대로 보이는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다. 이름표에 김미래라고 써 있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통장 있으세요? 윤희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낡은 통장이었다. 표지가 해져 있었다. 직원이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넣었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프린터에서 소리가 났다. 잔액이 13만 원 있으시네요. 네. 정리하시려면 다른 통장으로 옮기시거나 해지하셔야 하는데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그리고 집 등기부등본도 좀 떼려고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 가셔야 해요. 여기서는 안 돼요?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구청 민원실 가시면 돼요. 그래요. 윤희는 통장을 받았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다른 손님들이 왔다 갔다 했다. 노인, 젊은 남자, 아이 데리고 온 엄마. 윤희는 핸드폰을 꺼냈다. 인터넷 검색창에 등기부등본이라고 쳤다. 여러 사이트가 나왔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클릭했다. 화면이 복잡했다. 로그인, 공동인증서, 주소 입력. 윤희는 화면을 천천히 읽었다. 글자가 작았다. 전화가 왔다. 재민이었다. 엄마. 응. 은행 다녀오셨어요? 아직. 점심은 드셨어요? 아직. 집에 라면 있으니까 끓여 드세요. 그래.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졌다. 윤희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은행을 나왔다. 구청으로 걸어갔다. 20분쯤 걸렸다. 민원실은 1층에 있었다. 대기표를 뽑았다. 45번. 앞에 10명쯤 있었다. 30분을 기다렸다. 번호가 불렸다. 윤희는 창구로 갔다. 등기부등본 발급하려고요. 주소 아세요? 네. 윤희는 주소를 말했다. 직원이 컴퓨터에 입력했다. 1,000원입니다. 윤희는 지갑을 열었다. 1,000원을 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다. 직원이 건넸다. 감사합니다. 윤희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민원실을 나와 복도 벤치에 앉았다. 서류를 꺼내 펼쳤다. 표제부에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갑구를 봤다. 소유권 이전 내역이 적혀 있었다. 첫 번째 소유자는 최동혁과 오윤희 공동 명의였다. 등기일자 2002년 3월 2일.
두 번째는 오윤희 단독 명의. 등기일자 2010년 8월 15일. 동혁이 죽은 날부터 석 달 후였다. 세 번째는 최재민. 등기일자 2023년 5월 12일. 작년이었다. 윤희는 서류를 다시 접었다. 가방에 넣었다. 벤치에 앉아 창밖을 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톡을 열었다. 재민과의 대화창을 찾았다. 작년 5월 메시지를 올려봤다. 엄마, 집 등기 제 명의로 옮기면 세금 줄일 수 있대요. 그래. 네, 변호사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상속세 많이 나온대요. 그럼 옮겨. 도장 필요한데 내일 드릴게요. 알았어. 윤희는 핸드폰을 껐다.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구청을 나왔다. 집으로 걸어갔다. 다리가 아팠다. 중간에 잠깐 쉬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다. 버스가 지나갔다. 배기가스 냄새가 났다. 다시 걸었다. 집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4층 버튼을 눌렀다. 현관문을 열었다. 안이 조용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거실 식탁 위에 메모지가 있었다. 엄마, 저녁 먹고 올게요. 냉장고에 국 있으니까 데워 드세요. 수진 글씨였다. 동그랗고 큰 글씨. 윤희는 메모지를 구겼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국 냄비가 있었다. 뚜껑을 열었다. 미역국이었다. 식어 있었다. 냄비를 꺼내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불을 켰다. 국이 끓기 시작했다.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다. 밥을 데웠다. 김치를 꺼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다. 국물이 짰다. 밥을 말아 먹었다. 김치를 한 조각 집어 씹었다. 아삭 소리가 났다. 설거지를 했다. 수세미에 세제를 짜서 그릇을 닦았다. 헹궜다. 물기를 닦아 선반에 올렸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드라마가 나왔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장면이었다. 윤희는 채널을 돌렸다. 뉴스가 나왔다. 또 돌렸다. 예능이 나왔다. TV를 껐다. 작은 방으로 갔다. 이불을 깔고 누웠다. 천장을 봤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불을 껐다. 어두워졌다. 창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다. 윤희는 눈을 감았다. 사흘이 지났다. 수진 아버지는 떠났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재미는 회사에 나가고 수진은 낮에 친구들을 만났다. 윤희는 혼자 집에 있었다. 빨래를 했다. 걸레질을 했다. 화장실을 청소했다.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저녁을 준비했다. 재민과 수진이 돌아왔다. 저녁을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매일이 똑같았다. 어느 날 오후 윤희는 청소를 하다가 안방 서랍을 열었다.
재민의 서류가 정리돼 있었다. 보험증권, 급여명세서, 카드 청구서, 서랍 맨 아래에 노란 봉투가 있었다. 윤희는 봉투를 꺼냈다. 무게가 있었다. 봉투를 열었다.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 첫 장을 펼쳤다. 매도인 최재민, 매수인 박수진. 매매대금 6억 원. 계약일자 2024년 9월 20일. 잔금 지급일 2024년 12월 15일. 윤희는 서류를 다시 봤다. 매매대금 6억 원. 이 집 시세였다. 두 번째 서류는 대출계약서였다. 차주 최재민, 대출금액 4억 원. 세 번째 서류는 메모였다. 재민 필체였다. 집 팔고 강남으로. 수진이 원함. 엄마한테는 나중에. 윤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서랍에 도로 넣었다. 손이 떨렸다.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오후 3시. 핸드폰을 꺼냈다. 재민에게 전화했다. 신호가 갔다. 받지 않았다. 끊어졌다. 문자를 보냈다. 재민아, 엄마야. 집에 오면 얘기 좀 하자. 답장이 없었다. 윤희는 부엌으로 갔다.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컵을 싱크대에 놓았다. 손이 떨려서 컵이 싱크대에 부딪혔다. 딸그랑 소리가 났다. 창밖을 봤다. 하늘이 회색이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저녁 6시에 재민이 돌아왔다. 수진도 함께였다. 두 사람이 웃으며 들어왔다. 엄마, 저녁 준비했어요? 재민이 물었다. 아직? 아, 그럼 우리 배달시켜 먹어요. 수진이가 중국집 먹고 싶대요. 재민아, 얘기 좀. 얘기요? 무슨? 재민이 신발을 벗으며 물었다. 집 파는 거. 재민의 손이 멈췄다. 수진이 윤희를 봤다.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서랍에서 봤어. 서랍을요? 왜 남의 서랍을 뒤지세요? 청소하다가 봤어. 재민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수진이 따라갔다. 윤희는 거실에 서 있었다. 안방 문이 닫혔다. 안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큰 소리로 뭐라고 했다. 재민이 낮게 대답했다. 문이 열렸다. 재민이 나왔다. 엄마, 저희 강남으로 이사 가려고요. 언제부터 생각했어? 몇 달 전부터요. 수진이가 직장이 강남이라서요. 나는? 엄마요? 엄마는 여기 계시면 되죠. 이 집 파는데 엄마한테 전세 알아봐 드리려고요. 2억 정도면 괜찮은데 나올 거예요. 윤희는 재민을 봤다. 아들 얼굴이 낯설었다. 이 집 원래 누구 거였어? 뭐요? 이 집. 누구 이름으로 산 집이었냐고. 재민이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그거는 할아버지랑 내가 대출받아서 산 집이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10년 동안 혼자 갚았어. 알아요. 알면서 왜? 엄마, 이제 제 명의잖아요. 작년에 엄마가 동의하셨고요.
나는 세금 줄이자고 해서 그래도 명의는 제 거잖아요. 재민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윤희는 소파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수진이 나왔다. 물을 따라 마셨다. 윤희를 봤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전세 알아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이 집이 내 집인데. 어머니, 이제 재민이 명의예요. 법적으로요. 수진이 컵을 싱크대에 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윤희는 작은 방으로 갔다. 문을 닫았다. 이불에 앉았다.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다시 펼쳤다. 소유자 최재민. 등기일자 2023년 5월 12일. 윤희는 서류를 접었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창밖을 봤다.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이 하나둘 켜졌다. 이틀 후 윤희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다. 아파트 근처에 있었다. 사무실은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올라갔다. 문을 열었다. 책상 하나, 의자 몇 개, 서류 캐비닛이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안경을 쓰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상담 좀 받으려고요. 앉으세요. 윤희는 의자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과 메모를 건넸다. 법무사가 서류를 봤다.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윤희는 처음부터 설명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대출을 갚고 아들에게 명의를 넘긴 일, 아들이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명예 이전할 때 계약서 쓰셨어요? 아니요. 그냥 도장만 찍었어요. 증여 계약서는요? 없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다시 봤다. 명의가 이미 넘어갔으면 법적으로는 아드님 재산이에요. 되돌릴 수 없어요? 어려워요. 증여 취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요. 배은망덕이라든지 부양 의무 위반이라든지. 부양 의무요? 네. 아드님이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 증여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윤희는 생각했다. 재민이 밥을 안 해준 것, 찜질방에 보낸 것, 전세를 알아보겠다고 한 것.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이요. 이기더라도 쉽진 않아요.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법무사가 잠시 생각했다. 집 매매 계약이 아직 완료 안 됐죠? 잔금은 12월 15일이래요. 그럼 그 전에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 일단 아드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안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가처분이요? 집 매매를 일시적으로 막는 거예요. 법원에 신청하면 돼요. 윤희는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얼마예요, 상담비? 오늘은 괜찮아요. 다음에 일 진행하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윤희는 일어났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다.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집으로 돌아왔다. 재미는 없었다. 수진만 있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수진 씨.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집 계약 취소해. 네. 뭐라고요? 집 계약 취소하라고. 수진이 웃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재민이한테 세금 때문에 잠깐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증거 있으세요? 뭐? 증거요. 어머니가 명의만 빌려줬다는 증거 있으세요?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없으시잖아요. 법적으로 이 집은 재민이 거예요. 어머니가 증여하신 거고요. 수진이 다시 핸드폰을 봤다. 윤희는 작은 방으로 갔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공책을 꺼냈다. 펜을 들었다. 글을 쓰기 시작했다. 날짜를 적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적었다. 찜질방에 간 날, 수진 아버지가 왔던 날, 계약서를 발견한 날, 재민과 수진이 한 말들. 1시간 동안 썼다. 손이 아팠다. 다음 날 윤희는 동사무소에 갔다. 상담사를 만났다. 60대 여자였다. 상황을 설명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가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가족 상담이요? 네. 아드님이랑 대화가 필요해 보여요. 그 사람들은 안 올 거예요.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가보세요. 무료 법률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상담사가 주소를 적어줬다. 윤희는 바다 가방에 넣었다. 다음 주에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변호사를 만났다. 30대 여자였다. 서류를 보여줬다.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들었다. 증여 취소 소송을 하실 수 있어요. 아드님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요. 증명을요? 네. 어머니를 방치했다든지 경제적 지원을 안 했다든지 주거를 빼앗으려 했다든지 집을 팔려고 하는 게 증명이 안 돼요? 더 필요해요. 문자 메시지, 녹음, 증인.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윤희는 기록하기 시작했다. 재민과 수진이 하는 말을 메모했다. 핸드폰으로 녹음도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12월 5일이었다. 잔금일까지 열흘 남았다. 윤희는 재민에게 말했다. 재민아, 계약 취소 안 하면 소송할 거야. 재민이 웃었다. 소송이요? 엄마가요? 그래. 엄마, 이기지도 못해요. 해볼 거야. 재민이 표정이 굳었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야. 재민이 수진을 봤다. 수진이 팔짱을 꼈다. 어머니, 소송하려면 하세요. 저희는 계약대로 진행할 거예요. 그날 저녁 윤희는 이웃집 박은숙을 찾아갔다. 은숙은 70대 여자로 이 아파트에 20년째 살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은숙이 문을 열었다. 어머, 윤희 씨. 은숙 씨, 시간 좀 있어요? 그럼요, 들어와요. 은숙의 집은 깨끗했다.
거실에 화분이 많았다. 소파에 앉았다. 은숙이 차를 내왔다. 무슨 일이에요? 윤희는 상황을 설명했다. 은숙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증인이 필요해요. 은숙 씨가 제가 이 집 주인이었던 거 알죠? 당연하죠. 동혁 씨랑 같이 사신 거 다 알아요.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당연히 해줘야죠. 윤희는 처음으로 안도했다. 12월 10일 윤희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부동산 거래 정지 가처분이었다. 서류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민아,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어. 집 못 팔아. 답장이 없었다. 저녁에 재민이 돌아왔다. 얼굴이 붉었다. 술 냄새가 났다. 엄마, 진짜 신청했어요? 그래. 왜 이러세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명의가 제 거라니까요. 재민이 소리쳤다. 수진이 안방에서 나왔다. 재민아, 진정해. 진정이 돼요? 엄마가 지금 뭐 하시는 건데? 윤희는 재민을 봤다. 너 대출 4억 받았지? 재민이 입을 다물었다. 그 돈으로 강남에 집 사려고 했지?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나는, 엄마는 전세 알아봐 드린다니까요. 2억으로? 네, 2억이면 충분하죠. 이 집 6억인데 나한테 2억? 재민이 대답하지 않았다. 윤희는 계속 말했다. 너희 둘이 6억짜리 집 팔아서 4억 대출 갚고 2억 남는 거야. 그 2억으로 강남에 전세 들어가고. 그래서요? 나는 2억으로 전세 살라고? 더 드릴 수 없어요. 저희도 돈 없어요. 윤희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너희가 돈이 없어? 4억 대출 받아놓고? 그 돈은 집 사는 돈이에요. 내 집 팔아서. 윤희도 소리쳤다. 목이 아팠다. 재민이 소파에 털썩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는 재민이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내가 죽고 없을 때야. 지금은 내가 살아있어. 그래서 전세 알아봐 드린다잖아요. 이 집에서 살 거야. 내 집이니까.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법원 가봐야 소용없어요. 명의는 재민이 거고 법적으로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네. 어머니는 이 집에 대한 권리가 없어요. 윤희는 수진을 봤다. 수진의 눈이 차가웠다.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지? 네. 친정아버지 온다고 나 찜질방 보낸 거. 수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계획한 거야. 집 계약하고 나한테 나가라고 할 거. 어머니, 피해망상 그만하세요. 피해망상? 윤희는 일어났다. 수진 앞으로 다가갔다. 너 우리 재민이 꼬드긴 거지?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재민이 혼자는 이렇게 못해. 내가 시킨 거야. 수진이 물러섰다. 어머니, 말 조심하세요. 조심해? 내가 왜? 재민이 일어났다.
엄마, 그만하세요. 너도 말해봐. 수진이가 시킨 거 맞지? 엄마, 재민이 소리쳤다. 윤희는 입을 다물었다. 재민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수진도 따라 들어갔다. 윤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소파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시계를 봤다. 밤 10시. 작은 방으로 갔다. 이불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재민과 수진이 속삭이는 소리.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다. 윤희는 귀를 막았다.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부동산 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윤희는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민아, 법원에서 허가 났어. 집 못 팔아. 오후에 재민이 전화했다. 엄마, 왜 이러세요? 말했잖아. 이 집은 못 팔아. 엄마, 계약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해요. 6천만 원이에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엄마,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윤희는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 재민과 수진이 돌아왔다. 두 사람 다 표정이 어두웠다. 거실에 모여 앉았다. 윤희, 재민, 수진. 재민이 먼저 말했다. 엄마, 제발 가처분 취소해 주세요. 싫어. 위약금 낼 돈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수진이 말했다. 어머니, 우리 다 같이 망하려고요? 망하는 건 너희야. 나는 내 집에서 사는 거야. 어머니, 재민이 명의라니까요. 법원에서 조사할 거야. 내가 증여한 게 아니라 명의만 빌려준 거라고. 재민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거 증명 못해요. 해볼 거야. 수진이 일어났다. 어머니, 정그러시려면 소송하세요. 저희는 앉을 거예요. 수진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재민도 따라 들어갔다. 윤희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다음 주 윤희는 변호사와 만났다. 정식으로 증여 취소 소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각오되셨어요? 아드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미 안 좋아요.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 이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진행하죠. 소장을 작성했다. 제출했다. 재민에게 소장 사본이 발송됐다. 그날 저녁 재민이 윤희를 찾아왔다. 혼자였다. 엄마, 왜? 진짜 소송할 거예요? 그래. 재민이 앉았다.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윤희는 재민을 봤다.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뭐가 미안한데.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금 알았어?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재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다. 집 안 팔게요. 윤희는 재민을 봤다. 진짜? 네. 계약 취소할게요. 위약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살게요. 여기서
윤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 너희는 나가. 엄마 무슨 말씀을. 나가라고. 너희 둘이 나가. 재민이 눈을 크게 떴다. 어디로 가요? 알아서 해. 전세든 월세든. 엄마, 나는 내 집에서 혼자 살 거야. 재민이 입을 벌렸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윤희는 계속 말했다. 너희가 날 어떻게 봤는지 알아. 귀찮은 늙은이. 나가주면 고마울 사람.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뭔데? 찜질방 보내고 전세 알아봐 준다고 하고. 재민이 대답하지 못했다. 나 이제 혼자 살래. 너희한테 더 이상 신세 안 질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나가. 이번 달 안에. 윤희는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재민이 문 앞에서 말했다. 엄마, 문 열어봐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윤희는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재민과 수진이 짐을 쌌다. 큰 가방 2개, 박스 몇 개. 수진이 윤희에게 말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살 수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짐을 다 싸고 나갔다. 재민이 마지막으로 윤희를 봤다.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문이 닫혔다.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다. 윤희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집이 조용했다. 윤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들어왔다. 침대 시트를 벗겼다.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새 시트를 깔았다. 옷장을 열었다. 재민과 수진의 옷이 몇 벌 남아 있었다. 꺼내서 박스에 담았다. 박스를 창고에 넣었다.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반찬통을 꺼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아직 먹을 만했다. 밥을 지었다.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왔다. 국을 끓였다. 두부를 넣고 된장을 풀었다. 파를 썰어 넣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다. 국물이 뜨거웠다. 후후 불어서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닦고 헹구고 선반에 올렸다.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왔다. 날씨 예보를 봤다. 내일은 맑다고 했다. 채널을 돌렸다. 드라마가 나왔다. 한 여자가 혼자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윤희는 TV를 껐다. 창가로 갔다. 커튼을 열었다. 밖이 어두웠다. 아파트 불빛이 여기저기 켜져 있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카톡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은숙이었다. 윤희 씨, 저녁 드셨어요? 반찬 좀 갖다 드릴까요? 윤희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먹었어요. 은숙이 바로 답했다. 그래도 나중에 들를게요. 같이 차 마셔요. 윤희는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네, 좋아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작은 방으로 갔다.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었다.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서류를 꺼냈다. 다시 한번 펼쳤다. 소유자 최재민. 윤희는 서류를 접었다. 서랍에 다시 넣었다. 내일 법원에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소송을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취하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몇 개 안 됐지만 윤희는 창문을 닫았다.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웠다. 이불을 덮었다. 눈을 감았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지나가는 소리. 윤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다시 들이쉬었다. 방이 조용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뜰 것이다. 윤희는 그걸 알고 있었다.